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손동욱입니다.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할 리뷰는 VFC의 신제품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물론 해외하고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국내 들어와서 검사하고 인증받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딱 한 달 전쯤, 대만에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한 제품의 출시에 대해서는 2019년도 모아쇼, 대만의 모아쇼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미리 발표를 했었다고 해요. 제작 계획을. 근데 안타깝게 2019년도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창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그 시점엔 제가 못 갔던, 그래서 대만에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겠죠. 자, 우선 오늘 볼 제품은 대략 박스만 보여드리면, 오늘 할 리뷰 제품은 이렇게 무거운 것만 나와. 이 제품입니다. 전동건인데요. 네, VFC의 LWMG, LWMG 계열인 MK48 모드 1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또 뭐야, 뚱딴지 같이, 마루에서 MK46이라는 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MK48? 그러면 4648, 뭐, 친척인가? 참 어렵죠. 이 제품의 베이스가 되는 실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총인지, 실총에서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건 이 제품의 설계 의도가 VFC 그 얘기에 따르면 설계 의도가 실제 게임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무게가 지금 스펙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디선 4.9, 어디선 4.2kg 하는데 보통 맥시멈 4.9kg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가벼운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마루이 차세대 MK46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대략 6.35k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벌써 대략 한 2kg 내외의 편차가 나타나는 거니까 1kg 정도 이상. 상당히 가볍게 제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데 실제로 들었을 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3.3kg 이상 대만 넘어가도 보통 일반적인 GBB 소총 M4 시리즈들이 3kg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kg대보다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게는 무거워 보이는데, 무거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 막상 들어보시면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가볍네, 이런 느낌을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렇게 설계돼야 되는지. 어쨌든 게임을 주로 두고, 실제로 서바이벌 게임을 메인에 두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VFC에서. 실총 MK48이라는 건 벨기에의 FN사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미국에서도 뭐 따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명칭은 MK48 LWMG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 머신 건, 요거의 줄임말이 LWMG거든요. 과거에 FN사가 제작했던 M249를, M249 그 소우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한 겁니다. M249 소우는, 그 소우라는 건 이제 스쿼드 오토매틱 웨폰이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대 지원하기, 이런 거죠. 분대마다 막 방방방방 기관 단총 하나 있어야 어쨌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대 지원하기로 개발된 거고요. 이거의 사실 메인 시초는 M60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람보가 들고 다니던 M60. 그 M60을 잘 썼었는데 이게 너무 무겁고 오래되기도 했고 이래서 이제 그거의 대체품으로 개발된 게 M249고, M249를 또 개발시켜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루이가 만든 MK46 모드 제로죠, 마루이 거는. 그래서 MK46과 그 다음에 MK48, 여기 이제 모드 1, 이렇게 MK46과 MK48로 나눠진 거고, MK46과 MK48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외형의 차이도 당연히 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외형을 잘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MK46이나 MK48이나 실총에서의 부속의 호환율이 70%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외형상으로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같은 총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다릅니다. MK46 같은 경우엔 5.56의 45mm 탄을 45mm 나토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적인 M4에 사용되는 그 나토탄을 사용하고요. 5.56mm. 그 다음에 MK48은 7.62 곱하기
51mm 나토 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62mm 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죠. 탄이 좀 더 길고 좀 더 억제력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총탄으로 분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7.62mm의 좀 강한 탄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MK48이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MK48의 실총에 대한 그 무게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10kg 정도 내외이지 않을까. 왜냐면 M60이 10.6kg인가 10.5kg인가 그럴 거예요. 실총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좀 가볍거나 비슷하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총의 무게가. VFC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원래대로 만들자면 10kg대의 무게가 나와야 하는데 요걸 4.9kg대로 낮췄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실총의 무게가 10kg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낮춘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10kg 쓰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드에서 이거 두고 낑낑거리는 사람들 안 해볼 겁니다. 아유, 총을 샀는데 자랑을 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 야, 형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나이 드신 분들, 네, 저같이 50대 넘은 게이머분들 아마 총 샀다가 호되게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네, 반으로 줄였죠. 자, 실총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MK48이 초기형이 개발되다가 지금 이 제품화된 MK48 모드 1이 개발된 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개발이 됐고 이거는 이제 미국 특수전사령부에서 즉 US 스콤이라고 부르죠. 그 영화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요청해서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 특수전사령부에서 현용으로 사용하는 제식 다목적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걸 개발할 때 아마 보나마나 US 스콤 쪽에서 요청한 거는 US 스콤이라는 그 집단 자체가 여러 가지 특수부대를 묶은 집합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고 빠지는 작전이 많잖아요. 특수작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무거워져 버리면 분대 지원하기는 필요는 한데 그걸 들고 막 떠댕겨야 되고 날아다녀야 된다면 사실 람보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경량화된 걸 요청했을 겁니다. 네, 그런 기조로 실총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MK48 모드 1하고 모드 0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MK48 모드 0, 그 다음에 모드 1 이게 이제 버전이 진화되는 거죠. 모드 0 같은 경우에 실총에서 모드 0는 피카티리 레일 총열 덮개가 있습니다. 상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조절기라든가 스타낙 탄창 그 삽입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모드 0에서는 MK48. 스타낙이라는 게 뭐냐면 스테낙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도 부르는데 일반 M4 탄창을 밀어 넣어서 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탄창을 바로 넣어서 쓸 수 있는 거. 우리 전동권에도 보면 미니미 같은데 그런 일반 탄창을 쿵 물어 쓰고 야 이건 일반 탄창도 호환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에 막 야 나 미니미 탄 떨어졌어 탄창 줘. 그래서 일반 전동 탄창 뚝 꽂아서 쓰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낙, 그러니까 스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스테낙 탄창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돼 있어요. MK48 모드 0에는 삭제라기보다는 뭐 없다고 보시는 것도 낫긴 한데 어쨌든 삭제됐습니다. 이게 삭제된 이유는 실제로 얘를 쓰라고 매뉴얼에 돼 있다는데 얘를 실제로 탄창을 삽입을 해보면 일반 탄창을 급탄이 잘 안 된답니다. 구조상. MK48 모드 0에서는 M192A1 삼각대 거치형 고리용 부착대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니미 같은 데서 보신 것 같은데 그 고리가 그대로 있고요. MK48 모드 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06년에 개발되면서 변화된 것이 이제 모드 1, 모드 2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뭐가 변화가 되는데 상부 총열의 그 피카티니 레일을 띄어서 방열판으로 그냥 만들어서 방열판 자체로만 그냥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열이 최대한 많이 분사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분산되게. 그래서 윗부분에 커버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시고 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MK48 모드 1 같은 거 이렇게 딱 보고 이 뚜껑 왜 안 줘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예, 상부 앞쪽에 핸드가드 윗부분에 피카티니 레일 왜 안 주냐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거 빼먹고 파는 거냐고 이런 분도 계신데, 빼먹는 거 아니고요. 원래 없습니다. 네. 자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양각대 재질이 타이타늄 합금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각대가 힘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 타이타늄, 말로만 들었던 타이타늄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MK48 모드 2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총에서는. 지금 사실 전동건으로서는 거의
뭐랄까요, 이 정도 급에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자료 찾아보니까 ANK에서 만든 적은 있더라고요. 그 일반 전동거로. 근데 ANK는 악명이 자자하죠. 예, 저도 써봤을 때 M60도 그렇고, 말썽이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수입된 제품은 일반 버전이 아닙니다. 이거 들어야 되나? 안 들고 싶은데. 어깨가 아파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표시가 있는데, 파란색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쪽에는 라이트 웨이트 버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프리미엄 버전 되어 있습니다. 얘는 라이트 웨이트 버전이 아니라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프리미엄 버전이 돼야 더미탄이 같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본 제품은 국내 규정에 맞도록 파워가 낮추어져 있고요. 당연히 칼라파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낮춰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79mm 이너 바렐이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순정보다는 짧은, 매우 짧은 465mm 표준 바렐, 여기에 딱 맞는 표준 바렐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순정 소형기 부분은 뭐 당연히 별도고요. 순정 소형기는 스틸인가? 얘는 스틸이 아닙니다. 독특하네. 이게 순정 소형기인데 스틸이 아니에요. 이게 왜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VFC 것들은 다 소형기가 이렇게 강철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붙어요. 근데 얘는 스틸이 아니네요. 그만큼 사실 무게 경량화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네요. 그런 부분에. 이너바렐 교체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때. 그리고 전반적인 재질은 무게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썼고요. 스톡 같은 데는 폴리머 재질, 시총하고 동일한 폴리머 재질 같은 거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또 리얼리티 높였습니다. 그리고 총의 색깔도 굉장히 좋아요. 딱 봤을 때 우와, 이거 쇠똥이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많이 경량화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정말 스틸로 많이 강화를 시켜놨는데, 제가 봐도 아주 독특하게 정말 신경 많이 썼다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마루이 MK46 모드 제로처럼 옆에 탄띠가 달달달달달달 흔들리는 리얼리티를 재현한, 그러니까 움직임을 재현한 그런, 마루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날 것 같은데, 그걸 재현하는 걸 카피했어요. 사실 비슷한 구조고, 다만 반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동은 사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반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반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반동 형태로 약간의 치는 느낌이 있네, 요 정도만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반동이 있다 그래서 제품 오자마자 처음 딱 테스트를 먼저 해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반동은 마루이 MK46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동이라든가 실제 소리도 얘가 좀 약간 작아요. 근데 MK46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마루이 거는. 자, 총 본체를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색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색감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색감이면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탐이 날 정도로 잘 만들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스틸이 어딘지 확인해 보면, 스틸 재질은 여기저기 다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스틸 부분인 곳은 많은데요. 우선은 캐링 핸들, 이 캐링 핸들 사실 들고 다닐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 캐링 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무게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알루미늄 만들면 이거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ANK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잘 부러져서 문제였죠. 이게 스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스틸, 강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챔버하고 아웃바렐하고 연결되는 이 부위, 커넥션 부위, 이 부위도 스틸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을 보존했고, 그 다음에 레치도, 요것도 스틸이고요. 요 레치도 스틸이고, 마모될 수 있는 부분 다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스틸. 그 다음에 여기 세이프티 레바, 얘도 스틸이고요. 리어 사이트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보다는 여기 핀, 그 리어 버트스톡 고정 핀, 그 개머리판 고정 핀도 스틸입니다. 둘 다. 가긴 죽이네. 반대쪽에 커버 쪽이 많이 스틸이에요. 이젝션 포트 쪽들이 전부 스틸인데, 보면 장전 레바 더스트 커버, 여기도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젝션 포트, 여기가 이제 원래 시총에서는 탄이 이렇게 탄피가 탕탕탕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 포트 뚜껑도 스틸입니다. 이런 부분 다 스틸이고요. 뭐 이외에도 더 찾아보자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보이는 곳들은 대부분 스틸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장전 레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실물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푸시식으로 장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실총처럼 장전을 한번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마르 MK46처럼 사실 장전 레버를 당겨야지만 마르 MK46은 스위치가 붙으면서 아 이제 발사를 하라는 거구나, 장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실제로 스위치가 작동되는데, 얘는 그건 아니고 이 장전 레버를 당기면 실물처럼 이렇게 뒤로 가면서 여기 이젝션 포트가 열립니다. 이 이젝션 포트가 열려야지 실제로 여기 실제로 급탄이 되기 시작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탄창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이 안에 피트 커버를 열면 이 안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한 800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용 탄창. 이게 전용 탄창인데 전용 탄창에 또 8000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탄수는 놀라지 마세요. 8800발입니다. 최대. 8800발이면 마레이 퍼펙트 히트 비비탄이 대략 한 3봉가량 거의 들어가는 거죠. 3200발이니까 339, 그렇죠. 거의 3봉가량 들어가는 양이,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본체에 800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전을 시작할 때 얘를 당겨줘야지만 실제로 급탄구가 열리면서 챔버 쪽으로 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안 당겨주면 급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하고, 피트 커버는 실총처럼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위에 20mm 피카티니 레일이 있어서 광학 조준기를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커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커버 왜 빼먹고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MK48 모드 1은 이 위에 방열판 커버가 없습니다. 핸드가드 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재현도는 정말 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통 VFC 거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요. 각인도 굉장해요. US 머신건 7.62mm MK48 모드 1, 시리얼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각인도 있고요. 스톡도 제형과 질감이 좋고, 피스톨 그립도 질감 좋고, 트리거 홀도 실물하고 유사하게 아주 잘 만들었고요. 앞에도 프론트에도 피카티니 레일이 있고 하부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직 그립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겠죠.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맹점이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볍다. 가벼우면 이럴 텐데 이따 보시면 왜 가벼워져야 됐는지 아실 수 있어요. 바이포트는 기본적으로 장착이고요. 피트 커버를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 뭐가 있어요. 얘가 이제 트레이입니다. 이거 뒤로 밀면 이 트레이가 열리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비비탄을 붓는 거예요. 비비탄을 불 때 VFC 매뉴얼에는 보시면 얘를 이렇게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기울인 다음에 부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차고 요 앞쪽에 그 가스 튜브 관 쪽, 요쪽으로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울여야지만 들어갑니다. 탄을 다 분 다음에 여기 위에 버튼을 누르면 닫히면서 이제 장전이 다 끝난 거고요. 탄창은 어디다 공급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튜브가 있어요. 이 튜브에 보면 업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업이 써 있는 방향으로 여기다 걸어 주시는 건데, 문제는 여기 봤을 때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낀 다음에 올려놓으면 피트 커버가 완전히 올라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 레바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면 급탄 삽입구가 없을 거예요. 뭘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다 넣지? 그러면 요걸 싹 제끼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재현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여기다가 공급해 주는 거고요. 윗방향이 업 표시가 위로 가도록 해서 끼워 주시면 파이프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의 미님이라든가 이런 총들은 전동 탄창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동 탄창을 쓰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배터리를 별도로 넣어줘야 돼요. ANK 거 같은 경우에 아마 납작 배터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9V. 그거 아주 지랄이거든요. 막상 게임 딱 갔는데 9V 배터리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총 자체를 못 써요. 급탄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놈의 사운드 컨트롤하고 뭐 이것 때문에 제대로 급탄도 안 되고 아주 진상인데, 얘는 배터리 문제가 없습니다. 뭔 소리야? 탄창에 배터리 문제가 없다고? 네, 없어요. 아주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단자가 2개 보이죠? 접속 단자가. 그리고 탄창에 보면요, 탄창 상부에 이렇게 접속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끼우면 이렇게 끼우겠죠? 끼우면 연결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본체 배터리, 총 본체 배터리에서 전원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본체 전원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스틸입니다. 마리크에서 문제될 때 이 부분 스틸입니다. 얘는 아예 강철이라서 부러질 가능성이 없어요. 탄창 거는 부분.
무슨 레치라 그러던가? 전원 자체를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두 개가 급탄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위에 800발 공급이 되고, 예, 그 다음에 8000발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나 탄띠만 걸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프리미엄 버전이기 때문에 탄띠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탄띠가 이제 공급되거든요. 탄띠를 이렇게 여기다 구멍에다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창에다 걸어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아, 나 이거 싫고, 그냥 그 탄창 무거우니까 귀찮아. 그러면 얘만 걸어 주신 상태에서 여기 있는 800발 가지고 사격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탄창하고 전동 탄창하고 연결했을 때는 여기 있는 800발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동 탄창 거를 추가적으로 끌어다 쓰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거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피트커버 제품 딱 받아서 딱 열었을 때 딱 놀란 게, 아, 이거 마루이에선 여기 무게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마루이 거 그대로 카피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급탄하는, 네, 놀라운 급탄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 실물도 원래 이 탄피만 넣어서 쓸 수 있잖아요. 링키지식으로. 그걸 재현한 거니까, 아,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호법 조절이 굉장히 이제 독특하게 돼 있는데, 여기 육각 렌치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윗부분으로. 육각 렌치는 여기 들어있긴 한데, 여기 따로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육각 렌치를 쓰셔도 되고, 2mm 육각 렌치로 조정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2mm인가? 1.5 같은데, 2mm 안 들어있나 본데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 안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딘스 잭을 타미야 잭으로 바꿔주는 그 전선도 들어있어요. 변환책도 들어있는데, 배터리 같은 게 뒤로 당겨서 이렇게 돌리면 나옵니다. 돌리면 나오고요. 잭을 빼보면, 우리가 딘스 잭이라 그러죠. 딘스 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딘스 잭으로만 돼 있으면 내가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요걸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딘스잭 꽂아주면 타미야 잭이 나오니까 타미야 잭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법 조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호법 조절은 여기서 하는데요. 여기다가 육각렌치 여기 조그만 구멍에다 넣어서 돌리면 되고,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요. 왼쪽으로 하면 호법이 뜨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화살표대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바깥에서, 아, 이거 피트커버 여기 귀찮은데, 그러면 바로 피트커버 바깥쪽에서 여기 구멍이 조그만 게 있어요. 여기다 넣어서 호법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부분 잘 만들었어요. 뭐 생각보다 지탄성이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그 훌륭한 기준이라는 건 일반 전동건 수준은 돼요. 그냥 일반 전동보다 약간 좀 떨어집니다. 원래 지원하기들이 좀 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탄성이 좀 많이 흩어지는 편이라, 뭐 ANK 같은 건 뭐 말도 안 되게 흩어지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뭐 일반 전동 소총만큼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집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필드 테스트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아쉽긴 한데요.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배터리,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건 요거 7.4에 요거 2200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얘도 들어가면 뚜껑 닫기가 좀 힘들어요.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간신히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선을 잘 정리해야 돼요. 배터리 사이즈는 최소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고요. 요런 거, 요건 11.1이거든요. 근데 얘도 들어가긴 하는데 뚜껑 닫을 때 조금 애매할 거예요. 배선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배선 정리 많이 해야 돼서 배터리 사이즈는 요 길이 이상은 안 돼요. 문제가 국내 규정상 국내 파워를 맞추기 위해서 스프링이 M85 스프링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러면 대표님 이거 8.4를 써야 되나요? 11.1을 써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 스프링에 세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스프링이 지금처럼 M85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1.1을 쓰게 되면 연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내부의 기아나 피스톤이 와그작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7.4를 쓰는 게 맞고요. 요거는 아마 지금 현재 들어있는 상태로 쓰면 일반적인 게이머들이 쓰는 탄속에선 별 문제 없을 거고요. 그러면 지원하기가 이게 사실은 팀마다 틀려요. 이 규정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팀에서는 지원하기 규정을 조금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좀 낮추는 경우가 있고, 일반 총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마다 그러면 이거 언제 뜯어서 언제 스프링 교체해서 언제 쓰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얘는 이 스톡만 분해하면 뒤쪽에 기어박스가 보이고요. 기어박스에서 윗부분을 보면 스프링 가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가이드를 풀러서 빼내고 바로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오늘 지원하기 탄속이 얼마까지 한 개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스프링만 갖고 다니다가 교체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버트 스톡을 떼어낸 상태에서 기어박스를 봤을 때 아래쪽 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래쪽 거는 모터 피치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윗부분만 건드리셔야 돼요. 윗부분에 스프링 가이드가
보입니다. 걔가 좀 커요, 더. 그러니까 절대 밑에 육각 나사는 건들지 않도록. 걔는 모터 피치 조절 나사라서 잘못 건드리면 모터가 나가거나 기아나 피스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건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스프링 교체가 굉장히 쉽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용으로 개발된 게 맞아요. 모든 게 다 게임에 맞춰져 있어요. 스프링 교체가 쉬운 거, 그러니까 총열 교체도 나름대로 또 사실 또 바꿀 수 있죠. 편하게. 지금 길이는 465mm지만 더 길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소음기를 써서. 그런 거라든가. 여기 당연히 13mm 역나사, 총열 끝은 13mm 역나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토트레이서나 이런 발광기, 야광탄 발광기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일반적인 13mm 역나사 소음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열은 얘를 밀면,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총열이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챔버는, 이너바렐은 여기서 교체하시면 돼요. 호법 조절하는 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육각 나사로 조절하는 거라서 아마 요거 두 개 나사를 풀면 이너바렐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 플라스틱이 있는데 요 부분 밑으로 이제 비비탄이 들어가는 거죠. 끼울 때는 위치를 봐주시고 요 밑에 가스 앞 조절기 얘를 잘 맞추셔야 돼요. 위치를. 걔를 안 맞추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잘 맞춰서 끼워 넣으시고 여기가 틈이 없도록 이렇게 딱 결합이 돼야 되고요. 레바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결합된 거고요. 안 그런 상태에서 혹시 확 들어버리면 총열이 쑥 빠지기 때문에 총이 뚝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뜨지 않도록 딱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작동을 보여드리면 우선 처음에 배터리를 넣으면 삐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배터리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전 레바를 안 당겨도 격발이 됩니다. 네, 격발은 돼요. 별 문제 없이 격발되고, 아까 말한 대로 대신 장전 레바를 한번 당겨 주셔야 됩니다. 장전 레바를 당겨줘야 되는 이유는, 뚜껑을 안 닫을게요. 장전 레바를 당겨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탄 공급하는 공급구를 열어주기 위해서 장전 레바를 당겨주셔야지, 방아쇠를 당겨주시는 게 맞고요. 그 전까지는 당기면 공총만 될 수 있습니다. 급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겼을 때 보시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총이 흔들리죠, 보시면. 요게 지금 7.4 2200mm 리튬 폴리머를 쓴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옆에 탄이 흔들리면 더 재밌는데, 뭐랄까, 반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이상이 아닙니다. 기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 EBB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냥 일반 전동권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 이 정도. 근데 조준하고 쏘면 나름 떨림이 있어요. 좋다. 자, 그래서 배터리 문제에 좀 제약이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일반적인 배터리는 다 들어가고요. 배선 정리할 때 좀 꼬시꼬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거 그렇다고 늘리면 공간 제약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춘 거로 보이고요.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외연의 재현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다만 아쉬운 건 무게감입니다. 사실 이 정도 중압이라면 딱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해야 돼요. 야, 너 이런 거 샀니? 막 이래야 되는데, 무거움 때문에. 얘가, 보시면, 그냥 이겁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어찌 보면. 근데 사실 4.9kg니까 가볍진 않은데도 가볍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을 정도로. 그래서 게임 뛰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그래도 무거워요, 사실. 이 상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무거워요. 근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이 탄창이에요. 이 탄창에 8,000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800발. 그럼 8,800발인데, 요게 0.2g 탄이잖아요. 제가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있는데, 네. 8,800발이 들어가면, 계산 곱하기 해보면요. 0.2 곱하기 8,800 하면 1.76kg이 나옵니다. 요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놈의 박스 탄창을 딱 끼는 순간, 네, 그리고 800발을 넣는 순간 1.76kg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합쳐보니까 아까 계산이 6.66kg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루이 MK46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루이 MK46 같은 경우는 공탄의 무게가 6.35kg이니까 물론 그보다 더 나가겠죠, 이거보다는. 근데 이것도 가볍지가 않다는 거. 결국 비비탄을 넣게 되면. 네, 요게 맹점이라는 거. 요거 간과하고, 야, 4.9kg래 이랬다간 작살납니다. 비비탄 무게 때문에. 근데 별게 다 말썽이죠. 어찌 보면 VFC가 굉장히 설계 잘했어요. 4.9kg까지 만들어야 6kg 정도가 나오니까, 안 그러면 6kg 설계하면
거의 8kg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전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재현하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더미탄이 좀 뭐랄까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더미탄의 모양이 마리코 같은 게 굉장히 좀 실물스러운데 여기는 약간 좀 뭐랄까 플라스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거 좀 더 실물감을 좀 더 높일 수 없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용으로 이 정도 이만한 제품이 없죠. 그래서 마리 MK46 모드 제로하고 MK48 모드 1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중화기의 종류 두 종류 5.56mm와 7.6mm가 둘 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일반인들도 전시용으로 쓰기 딱 좋고요. 보통 일반인들 디스플레이용 있잖아요. 자랑용. 쐈을 때 반동으로 당당당당 느낌하고 집탄성하고 뭐 이런 거 따지려면 마리 거 쓰셔야 되고요. 걔가 또 끝장입니다. 무게감이나. 근데 이제 MK48은 사실 이만한 재현도에 이만한 작동성을 가진 건 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 같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이머들은 이거 왔답니다. 뭐 볼 거 없어요. 8,800발 끝! The end. 이거 들고 다니면 지원해줘 그러면 이거 끝이죠. 거기다가 집탄성은 전에 ANK보다 훨씬 나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스프링 교체 정도만 하고 배터리가 예를 들면 스프링이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를 11.1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상태에서 11.1로 올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아나 피스톤이 나갈 수 있고 모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속회전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만한 하여튼 총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괴물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VFC가. 지금까지 스와트 무용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